안녕하세요. 이동빈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생명보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숫자가 많아서 좀 골치가 아프셨죠? 여러 번 보셨나요?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험 용어는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숫자들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덜 골치가 아프긴 하겠지만 여전히 조금 골치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볼 필요는 없으시고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집중을 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익힐 습자가 있죠. 학습에 익힐 습자라는 게 있는데 이 습자라는 말 자체가 날개 우자에다가 100, 100자를 쓰는 건데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100번을 날개를 펄럭거려야만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학습의 습자인데요. 옛날 사람이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만 고생을 하시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자, 266페이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 해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뒤에 276페이지까지 거의 11페이지에 걸쳐서 보험 용어 해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쭉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6페이지에 보면은 가입 나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릴 거예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연령으로서 보험 종류에 따라 각각 제한되고 보험기간에 따라 제한하는 상품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계약 일자에서 생년월일을 차감하여 6개월 미만을 절사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은 절상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은 빼고 6개월 이상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입 제한. 자, 이 부분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 역선택은 고객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험 금액, 가입 나이, 직업 등의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이제 가입 제한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망 담보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 시험에 내기 아주 좋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절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자,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 그러니까 건강체에 비해서 건강한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에 비해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해서 보험계획이 성립될 수 없는 피보험자, 즉 보험을 거절하겠다는 말이죠. 자, 계약 인수가 허락되는 계약체하고는 구분이 되는 이런 거절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아주 안 좋은 경우에 뻔히 보험료가 고액의 보험료가 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약자가 계약 성립을 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거절체라는 개념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267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적부 확인이라는 개념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놓으시고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자, 생존조사라고 옆에 나와 있죠.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양질계약에 이제 확보를 하고 보험금 지급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서에 고지 의무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고지를 해야만 한다. 또 면접 조서 등으로 계약 선택자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이를 계약 적부 확인 제도라고 합니다. 자, 즉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확인하는 그런 것을 계약 체결 전후 다 할 수 있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거짓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낙성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생명보험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그래 나는 계약을 할게 라는 의사표현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고요.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되는 합의, 수락을 한단 말이죠. 수락을 하면 성립이 된다 해서 낙성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무배당보험이 있죠. 자, 무배당보험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배당보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이 있었죠. 그리고 예정이율이 있었고 예정사업비율이 있었죠. 이것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그리고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보험에 대해서 비해서는 보험료가 싸요. 그러니까 어떤 차익을 배당을 좀 적게 한단 말이죠. 이율이 적으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배당하는 보험이 있고 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269페이지의 변액보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뒷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가시면 부가보험료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이 순보험료 말고 그 계약비, 그 다음에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 이렇게 나눠졌었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눠지는 부가보험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의 순보험료도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순보험료는 유언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자, 요 개념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조금 전에 보셨던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 이게 영업보험료의 총회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험 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 선택이라고 하고 최신관서가 행하는데 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망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가입함으로써 최신관서가 불리해지는 경우 자,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역자죠. 뭔가 거스린다는 말이죠.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대수의 법칙, 즉 어떤 사망 위험률,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업 경영의 어떤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지 의무를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역선택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역선택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예정위험률과 그리고 예정사업비, 예정이율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고 274페이지에 보시면 이차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자산 운영을 해본 결과 자, 실제 수익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 이율을 초과했을 때 그 차익 이것을 이차익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초회 보험료라는 개념의 별표를 쳐놓기 바랍니다. 초회, 자,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최신관서가 승낙함으로써 성립을 하죠. 자,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의미에서 최초로 납입하는, 그러니까 처음 횟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초회 보험료라 한다. 즉 1회 보험료를 초회 보험료라고 하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해 두도록 하시고요. 275쪽의 아래쪽을 보시면
평균 보증료와 보험료와 표준 미달 체계약이 있는데, 자, 이 용어도 좀 낯설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균 보험료란 자연 보험료는 이제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지게 되죠. 자,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 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 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해서 평준화한 것을 평균 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젊었을 때 수익이 많으면 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또 수입이 없으면 좀 적게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 균등하게 평균으로 나누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 평균 보험료라고 한다. 용어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미달체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체로서 계약할 수 없는 결함체라 하더라도, 자, 거절체가 있었죠. 너무나 어떤 건강 상태 안 좋거나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떤 직업일 경우에, 자, 그 단체 내 위험도가 균일하고 또한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 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으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덜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표준에 미달하는 그런 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체계약은 자, 정상적인 경우를 말을 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생명보험 용어를 해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페이지에서 가입 제한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었죠. 자,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몇 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15세 미만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거절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해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자, 보험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267페이지에 자,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수락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낙성계약, 수락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71페이지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앞에 강의에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풀어봤었는데,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 유지관리하기 경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신계약비,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수금하는 비용,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자, 272페이지에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업보험료 중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 것은 자, 순보험료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두 가지를 합쳐서 자, 영업보험료다라고 총합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단어들은 아주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자, 다음 글은 생명보험의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한 것을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계약 선택이라고 그러죠. 험청약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행하는 거죠?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채신관서가 하나요? 보험계약자가 승낙을 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채신관서에서 그 보험 상품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행하는 거죠.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네 보험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지, 보험계약자가 보험 승낙을 하는 건 아니죠. 자, 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이율을 가진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금 수를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누가 불리해주나요? 그렇죠. 채신관서가 불리해지는 거죠. 자, 승낙을 해주고 또 자, 역선택을 했을 경우에 또는 거절체를 어떤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또 속였을 경우에 최신관서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신관서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문제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번엔 제가 만든 그 예상 문제를 통해서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 정도가 너무 높아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피보험체를 거절체라고 한다. 그렇죠. 거절체라는 단어 외우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두 번째, 부가보험료는 보험을 체결 유지 관리에 한 경비로서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신계약비, 유지비 말고 그리고 수금비가 있었죠. 수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네요. 자, 세 번째, 보험자란 최신관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 용어, 약관의 용어들, 보험자가 누구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이고 하는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데, 보험자는 최신관서를 말하는 거죠. 최신관서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보험자가 되겠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 자, 네 번째,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한다. 자, 수익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해서, 자, 두 번째, 자,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당히 많은 용어들을 훑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어려웠으니까 조금 머리를 식혀서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파트에서 제가 골라서 설명드린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